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거 있는데 잘 분석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6월 12일 성명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인사배제 5대 기준,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력 면탈, 위장 전입과 반대 인물들만 등용했다. 인사배제 5제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 여기에 배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등용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부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등 이미 청문회를 거친 자들의 부도덕, 탈법, 심지어 가족까지 공모해서 사회 기초질서를 무너뜨린 범죄 행위에서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주변에 이렇게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지나친 코드 인사가 부른 참화인가? 적폐 당사자들이 적폐 청산하겠다, 적폐공화국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이 김상곤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허물고 대한민국 교육을 망칠 최고의 적임자라는 사실이다. 이 김상곤 후보자를 대한민국 교육을 망칠 최고의 적임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걸 볼까요?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당선된 후에 전교조와 야 5당과 공동으로 전면 무상급식, 동성애 임신 출산 자유를 보장한 학생 인권조례 시행, 학생들이 동성애하는 거 보장한다, 학생들이 임신하는 거 보장한다, 출산하는 자유 보장한다, 그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북한과 중국도 인정하는 특성화 교육, 뭐 이런 거 하는 거. 북한, 중국도 다 인정해주는 특성화 교육. 그래서 전국 1위 경기교육을 전국 꼴찌로 만든 인물이 김상곤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진보교육은 전교조 주도 학생에게, 청와대는 진보교육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전교조를 주도하는 학생에게, 전교조가 주도하는 학생이죠. 그 학생들에게 정치 사상교육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보교육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김상곤 장관 내정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혁명가가 남조선 교육수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네요. 김정은이가 원하는 혁명가가 남조선 교육수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전교조 출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교조 시절 과오는 접어두어도 이 사람도 전교조 출신이군요. 접시꽃 당신 써가지고 꽤 유명해졌는데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거 접어두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최근 5년간 총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만 481만 원을 냈다니, 와, 뭔 국회의원이 5년 동안 62차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481만 원을 과태료를 내니까,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이렇게 많이 어겼다는 거. 몇 번 실수로 과태료 내는 건 있을 수 있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법규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6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이제 그 정규재 대표는 이걸 이제 상상하기를, 보지 않았으니 왜 위반했는지, 뭐 때문에 위반했는지 모르니까 추측이 되기를,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까
운전수 보고, 야, 그냥 무조건 빨리 가. 응? 법규 위반하면 돈 내면 되지. 그러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 이게 운전수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62차례 181만원 교통법규를 위반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국법을 농락하고 문화예술을 범죄와 이념에 찌들게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19일날 성명을 보고 19일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19일날 성명 1994년 9월 박원석, 김기식, 박원순 시장과 386 세대가 주축으로 소액 주주운동 등 재벌기업 공격수 및 권력 감시 역할을 하겠다면서 출범한 참여연대. 여기 박원순 씨가 참여연대를 처음 만든 사람이군요. 이 참여연대가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시민 권력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 양성소로 발전했다. 이 참여연대 이렇게 쭉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 전후 참여연대 임원 출신 531명이 정부기관에 진출했고요. 정권과 공생하고 있고 재벌기업 약점을 공격해서 자발적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내며 대한민국 최악의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최악의 집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연대는 850여 개 기업에 후원금 요청 공문을 보내서 자가건물 건축비, 참여연대 건물 건축비 40억 원을 모으는 권력형 비행을 자행했고, 참여연대 우리 단체 건물 짓는데 돈 내시오. 기업에 공문을 보내. 그 돈 안 내면 이제 막 물고 뜯으니까 안 낼 수 없죠. 그래서 40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기업 고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기업을 계속 고발해가지고 기업이 무마해달라고 또 뭐 돈 내고 그러나 보죠. 그래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 파병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반대 이렇게 등 반대 대한민국 반자본주의 운동에 앞장서온 좌파의 중심 권력이 참여연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거 심각한 단체네요. 문재인 정부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안경환, 김상조, 정현백, 조국 등이 모두 참여연대 핵심 출신이다. 안경환, 김상조, 조국, 정현백 참여연대 핵심 출신. 그렇군요.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은 참여연대가 3대를 독식하며 인권위를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참여연대 출신이 3대를 독식하면서 차지해. 그래서 이거 인권위가 이상하게 자꾸 좌파 인권만 이렇게 옹호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 조직 및 행정부와 각 위원회 수백 명을 진출시킨 것이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단순 시민단체의 관변단체가 아니고 정당을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며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비대화되었다. 참여연대가 대단한 단체가 됐군요.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진보연대, 한총련 등 반국가단체를 결집하여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을 주도했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역시 참여연대가 기획 주도할 만큼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 바로 참여연대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이것도 이게 참여연대가 주도를 한 것이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한 김상조의 부도덕 뻔뻔함에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한 사람이네.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죠.
부도덕 뻔뻔함에 이어서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을 한 안경환의 뻔뻔한 인격 비행. 안경환 초대 운영위원장 했네요. 참, 이 안경환은 좀 너무 심하죠. 결혼하기 싫다는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가짜 혼인신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혼인신고서가 접수돼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무효소송을 내가지고 결국은 파혼이 됐죠. 이런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에 올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한 인격 비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통해 안경환의 비행이 중계되어서 참여연대의 실체가 드러날 기회를 이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 안경환의 이것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그래가지고 참여연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행이 많은가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자진사퇴로 모면했다. 자진사퇴하니까 이제 전국에 생중계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박원순 딸의 전과, 박원순 딸 전과 좀 이따 나옵니다. 박원순 딸이 대학교에서 과를 옮긴 것도 여기에 비리가 있다고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환의 아들 성추행 사건, 조국 서울대 교수의 영립 사건, 이 지방으로 떠돌던 조국이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도 뭔가 흑막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조, 정영대, 이런 사람들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경환 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서울대 법대 교수, 학장, 그리고 참여연대 지부 국가인권위원장까지 DJ,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을 마음대로 차지했다. 박사학위 없는데도 자기 책에다가 미국 무슨 대학 법학 박사 이렇게 선자를 박사인 것처럼 선자했어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또다시 박사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니까 이번에 뺀 것이. 그래서 결국은 박사가 아닌 것이 드러나죠. 그동안 다 박사님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교수도 되고 학장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박사 아닌 사람이 그 되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할 수 있겠습니까? 학장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경환에게 확인할 사항이 또 있는데요. 2011년 시험 꼴등이었던 박원순 시장 딸의 전과인데요. 미대를 다니다가 법대로 갔습니다. 법대. 미대 다니다가 법대 가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시험이 꼴등이었대요. 꼴등. 미대 시험이 꼴등. 41명 중에 41등인가 그래요. 41명 사비스. 성적이 꼴찌인데 법대로 갔습니다. 법대는 미대보다 훨씬 공부 잘해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갔습니다. 전과가 됐습니다. 이거 안경환의 배후에서 안경환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전전하던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그때 이제 조국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데 지방 대학교 교수였는데 서울대 법대로 갔습니다. 지방대 교수가 서울대 법대로 그것도 대단한 최고의 법학 계열의 최고의 법대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경환 그 당시 서울대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가겠는가.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고 여학생 성추행범 안경환의 아들이 하나고 여학생을 자기 기숙사에 데려다가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안경환 이제 교수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퇴학처분 명안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재단 모델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그 아름다운 재단 거기 모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안경환 아들이 그 모델을 한 것을 근거로 서울대 수시에 합격시켜. 근데 이 주범이 누구인지 조국이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밝혀야 된다고.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에 임명된 참여연대 출신 조국은 안경환에게 보은이라도 하듯이 법무장관으로 추천했다. 안경환이 그냥 법무장관 추천받은 게 아니고 조국이 보은하듯이 한 것이 아닌가 따져봐야 되고 조사해봐야 된다. 한마디로 문재인판 국정농단이 정부 출범과 동시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판 국정농단이 전개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의 과거 행적은 최순실 정유라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담하고 타락 수준이 과감하다. 이 드러난 것만 봐도요. 최순실 정유라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거 행적이 타락 수준이 대단하고 과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서울대는 법대 안경환, 한인섭, 조국 교수와 각 단과대학 참여연대 출신 정치 교수들의 교수 영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서울대에 화살을 돌리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 안경환 파동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부와 참여연대의 국정농단이며 야3당은 안경환 게이트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농단 예방과 참여연대의 부패 타락, 시민단체의 권력 남용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201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경환 후보 사퇴 파동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을 볼까요?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안경환 교수는 법대 교수였다. 조 수석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안 후보자의 조교가 된 이후에 인연이 평생도록 지속.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다닐 때 안경환 후보자의 조교로 있어요. 조교로. 학부 시절 사제보다 대학원 사제 관계가 더 질긴 건 상식이다. 대학원의 사제가 학부의 사제보다 더 질긴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데, 아주 안경환 교수의 조교였으니까 얼마나 안경환 교수와 밀착 관계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은 인사, 자기 스승을 법무장관에게 추천하니까 대충 이렇게 검증도 대충 하고 스승을 어떻게 함부로 또 하겠느냐 이런 게 또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안경환 리뷰로 넣었는데 조국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비리가 터져나와서 결국 낙마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좌파들은 꼭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격언과 비슷해요. 하는 것은 자기들이 더 비리가 많으면서 비리가 적은 우파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김병준 교수 그 당시 총리의 논문 표절을 걸고 넘어졌는데 당장 사퇴하라고 제대로 논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논문이 표절된지 안 된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시중에 그런 루머가 떠도니까 그냥 무조건 논문 표절했다고 단정을 내리고 그냥 논문 표절한 교수는 물러가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자기 교수 노조위원장한테. 근데 결국은 이번에 드러난 거 보세요.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논문 표절을 했잖아요. 석사학위 논문은 거의 뭐 베낀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논문 표절을 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 논문 표절한 거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응? 자기가 논문 표절한 주제에 논문 표절한 사람 욕하면, 더군다나 자기가 더 논문 표절을 많이 했는데 논문 표절을 적게 한 사람을 뭐라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무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은 전혀 나는 설마 들킬 리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김병준 총리를 끌어내렸는데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지금 무슨 사퇴를 벌써 했어요. 지금 아직도 사퇴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 또 그냥 임명할 태세입니다. 자,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한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하면서 수많은 우파 인사들을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자기야말로 법대 교수이면서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돼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장관 후보자를 18명 이제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한 3분의 2밖에 추천을 못했어요. 나머지 3분의 1을 왜 아직도 추천을 못하고 있어요? 추천하려고 연락을 해요. 좀 그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기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 이번에 원 장관 좀 맡아달라고 하면 이거 안 한다고 다 손사래를 치는 거겠죠. 알아서. 그 다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못하죠. 지금 50일 가까이 됐는데 아무 비리가 없으면 누구나 다 장관 되려고 하는데 제발 장관 좀 나 좀 시켜줬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 못하냐고 묻지도 못하죠. 물은 뭐 대답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장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또한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장관 임명도 못할 정도이거나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렇게밖에 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전교조 출신이군요. 접시꽃 당신 써가지고 꽤 유명해졌는데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거 접어두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최근 5년간 총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해서 과태료만 481만 원을 냈다니. 와, 뭔 국회의원이 5년 동안 62차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481만 원을 과태료를 내니까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이렇게 많이 어겼다는 거. 몇 번 실수로 과태료 내는 건 있을 수 있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제 법규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6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이제 그 정규재 대표는 이걸 이제 상상하기를 보지 않았으니 왜 위반했는지 뭐 때문에 위반했는지 모르니까 추측이 되기를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까 운전수 보고 야 그냥 무조건 빨리 가 응? 법규 위반하면 돈 내면 되지 그러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 이게 운전수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62차례 181만원 교통법규를 위반할 일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국법을 농락하고 문화예술을 범죄와 이념에 찌들게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교육을 망칠 최고의 적임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걸 볼까요?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당선된 후에 전교조와 야 5당과 공동으로 전면 무상급식, 동성애 임신 출산 자유를 보장한 학생 인권조례 시행, 학생들이 동성애하는 거 보장한다, 학생들이 임신하는 거 보장한다, 출산하는 자유 보장한다, 그런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북한과 중국도 인정하는 특성화 교육, 뭐 이런 거 하는 거. 북한, 중국도 다 인정해주는 특성화 교육. 그래서 전국 1위 경기교육을 전국 꼴찌로 만든 인물이 김상곤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진보교육은 전교조 주도 학생에게, 청와대는 진보교육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전교조를 주도하는 학생에게, 전교조가 주도하는 학생이죠. 그 학생들에게 정치 사상교육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보교육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김상곤 장관 내정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혁명가가 남조선 교육수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네요. 김정은이가 원하는 혁명가가 남조선 교육수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전교조 출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교조 시절 과오는 접어두어도 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19일날 성명을 보고, 19일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19일날 성명, 1994년 9월 박원석, 김기식, 박원순 시장과 386 세대가 주축으로 소액 주주운동 등 재벌기업 공격수 및 권력 감시 역할을 하겠다면서 출범한 참여연대. 여기 박원순 씨가 참여연대를 처음 만든 사람이군요. 이 참여연대가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시민 권력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 양성소로 발전했다. 이 참여연대 이렇게 쭉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 전후 참여연대 임원 출신 531명이 정부기관에 진출했고요. 정권과 공생하고 있고, 재벌기업 약점을 공격해서 자발적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내며 대한민국 최악의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최악의 집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연대는 850여 개 기업에 후원금 요청 공문을 보내서 자가건물 건축비, 참여연대 건물 건축비 40억 원을 모으는 권력형 비행을 자행했고, 참여연대 우리 단체 건물 짓는데 돈 내시오. 기업에 공문을 보내. 그 돈 안 내면 이제 막 물고 뜯으니까 안 낼 수 없죠. 그래서 40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기업 고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기업을 계속 고발해가지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거 있는데 잘 분석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6월 12일 성명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인사 배제 5대 기준,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력 면탈, 위장 전입과 반대 인물들만 등용했다.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 여기에 배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등용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부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등 이미 청문회를 거친 자들의 부도덕, 탈법, 심지어 가족까지 공모해서 사회 기초질서를 무너뜨린 범죄 행위에서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주변에 이렇게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지나친 코드 인사가 부른 참화인가? 적폐 당사자들이 적폐 청산하겠다, 적폐공화국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이 김상곤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허물고 대한민국 교육을 망칠 최고의 적임자라는 사실이다. 이 김상곤 후보자를 대한민국 교육 기업이 무마해달라고 또 뭐 돈 내고 그러나 보죠. 그래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 파병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반대, 이렇게 등 반대 대한민국 반자본주의 운동에 앞장선 좌파의 중심 권력이 참여연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거 심각한 단체네요. 문재인 정부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안경환, 김상조, 정현백, 조국 등이 모두 참여연대 핵심 출신이다. 안경환, 김상조, 조국, 정현백, 참여연대 핵심 출신. 그렇군요.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은 참여연대가 3대를 독식하며 인권위를 참여와 연대 부설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참여연대 출신이 3대를 독식하면서 차지해. 그래서 이거 인권위가 이상하게 자꾸 좌파 인권만 이렇게 옹호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 조직 및 행정부와 각 위원회 수백 명을 진출시킨 것이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단순 시민단체의 관변단체가 아니고 정당을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며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비대화되었다. 참여연대가 대단한 단체가 됐군요.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진보연대, 한총련 등 반국가단체를 결집하여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을 주도했고 2014년의 세월호 사건 역시 참여연대가 기획